안녕하세요. 사나구입니다. 오늘은 짱구의 친구 유리를 만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죠. 평소엔 상냥하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면 토끼 인형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반전이 있는 캐릭터죠. 먼저 상체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만화에서 굉장한 펀치를 보여줘서 굉장한 상체 괴물일 거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알고 보면 평범한 유치원생이랑 똑같습니다. 촘촘하게 뼈대를 채워서 기초 틀을 잡아줍니다. 초반에는 뼈대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필라멘트는 단단하네요. 유리의 주먹처럼요. 어깨도 조그맣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모양만 잡으려고 하는 밑작업이니까 면을 촘촘하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색으로 덮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치마도 같은 방법으로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대충 만들면 됩니다. 대충 한다고 누가 혼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라이터로 열을 가해서 포즈를 잡아줍니다. 주먹질하는 유리를 만들 거니까 팔다리에 맞게 옷을 뒤틀어 주었습니다. 이제 흰색 필라멘트를 빼고 유리 시그니처 복장 색상 필라멘트로 표면을 채워줄 겁니다. 왜 처음부터 분홍색으로 하지 않았냐고요? 분홍색 필라멘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오른팔은 움직이게 만들 거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고정만 해줍니다. 치마는 조금 더 진한 분홍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상하이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인도기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분홍색 치마도 다듬었으면 이제 머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도면 크기에 맞게 정면에서 본 머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측면 뼈대도 만들어서 둘이 합쳐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완전한 입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중간 뼈대부터 세워줍니다. 필라멘트가 식기 전에 구부려주면 쉽게 곡선의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로로도 중간 뼈대를 세워줍니다. 충분한 중간 뼈대가 세워졌으면 이제 면을 채우기 위한 잔뼈대를 세워줍니다. 깔끔하게 채웠죠. 나머지 반쪽은 여러분들 몰래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완전한 머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모든 면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철수랑 짱구랑 유리는 머리 모양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겠네요. 인두기로 감자같이 생긴 머리를 다듬어 줍니다. 짱구는 못 말려가 처음 방영된 날이 1992년 4월 13일이라는데 1992년 4월 29일생인 저랑 2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저랑 인생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죠. 귀까지 달아주면 얼굴 형태가 완성됩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기 위해 임시로 머리를 고정해줍니다. 다리를 만들기 위해 치마 밑에 판을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굳기 전에 핀셋으로 판을 볼록하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다리 두 개를 바닥에 대충 그려서 떼줍니다. 필라멘트를 접착제처럼 사용해서 두 다리를 밑에 고정시켜줍니다. 대충 자세를 잡아준 다음 나머지 살을 붙여줍니다. 마무리는 흰색 판스로 덮어줍니다. 구석에는 펜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분리해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분리한 김에 다듬기까지 해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작업해 놓고
다시 끼워 넣습니다. 이제 팔을 만들 건데 다리를 만들 때처럼 바닥에 대충 그려서 인두기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오른손은 인형을 패는 손이라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팔꿈치 부분에 관절을 만들기 위한 홈을 파줍니다. 1에서 2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맞는 팔뚝도 만들어서 일단은 고정하지 말고 끼워 놓기만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멘트로 어깨에 고정해줍니다. 위로 쭉 뻗고 있는 팔도 만든 다음에 갈색 필라멘트로 머리카락을 그려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펼치듯이 칠해준 다음에 포인트로 앞머리랑 큰 더듬이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더듬이가 왼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옮겨 달아주었습니다. 뒷머리 꽁지도 2개 만들어서 달아주고 다듬으면 머리카락 작업도 끝입니다. 다음은 토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토끼지만 화가 나면 사정없이 패버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 만화에서는 유리 엄마만 토끼를 패는 설정이었지만 유리가 그걸 보고 배웠는지 나중에는 함께 토끼를 패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한 갈색 필라멘트로 빠르게 토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부분에 열을 가해서 움푹 들어간 느낌을 내줄 겁니다. 이 부분은 인두기로 다듬기가 어려워서 인두기 팁을 둥글게 갈아내서 특수 팁을 만들어 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대로 팁을 갈아서 사용해보세요. 작업은 본인이 편한 게 최고니까요. 모양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 파트를 분리해서 사포로 인정사정 없이 갈아줄 겁니다. 처음은 역시 백방이죠. 강한 힘으로 천천히 갈아줍니다. 끔찍한 굴곡이 강한 힘에 어느 정도 갈리면 적당한 힘으로 빠르게 갈아줍니다. 작업할 때 필라멘트 가루가 많이 날리니 흡진기를 꼭 쓰셔야 합니다. 갈아낸 흔적은 라이터로 지지면 금방 사라집니다. 마법 같죠? 아니요. 삽으로 생긴 삭도로 고분자와 아무리 피해를 입히면 핀자고지가 일시적으로 빛을 단련시켜서 하얘진 것을 라이터로 대드는 것뿐인데요. 오잉. 그렇게 똑똑하면 랩미팅에 나가 뒷꽁지머리를 달아주고 자석으로 머리와 몸통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양쪽에 자석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오른팔 관절에도 구멍을 하나 내서 필라멘트를 넣은 다음 인두기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관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 큰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베어링을 넣어줄 겁니다. 베어링에는 미리 짧은 황동관을 박아 놓았습니다. 필라멘트로 베어링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고 아까 만들었던 팔에도 베어링을 하나 넣고 어깨에 결합해줍니다. 이제 펀치를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손에 토끼를 달아줄 겁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이랑 주먹이랑 위치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럼 피규어는 완성입니다. 이제 주먹을 자동으로 날리는 장치를 만들 겁니다. 우선 쇠꼬챙이를 달궈서 토끼 오른쪽 눈에 넣어줍니다. 뒤통수까지 관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 끝은 기역제로 구부려서 오른쪽 손등에 고정해줍니다.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 겁니다. 필라멘트 보빈을 활용해서
부품을 만들어 줍니다. 잘라낸 보빈 중앙을 필라멘트로 채워서 정확히 가운데 구멍을 내줍니다. 기어박스가 있는 저속 회전 모터입니다. 모터에 부품을 끼우고 보빈 테두리에 4개의 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작품의 배경은 포맥스로 세워줍니다. 그 위에 유리네 집에 어울리는 핑크색 벽지와 바닥을 칠해주고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사나고 워크룸에 가면 살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 배경을 꾸며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만들기 재료 사러 자주 가던 대전의 에스닷 건물 4층에 사나고 워크룸이라는 3D펜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는 밑에서 구할 수 있고 제가 쓰는 여러가지 부품들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수도 성심당 옆에 있으니까 대전 놀러오시면 방문해보세요. 홍보는 이쯤 하고 나무를 작게 다듬어 핵심 부품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나무 부품이 이 활주로 에서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에는 고무줄을 달아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빠르게 돌아오도록 해주면 유리가 마치 펀치를 날리는 것 같이 보이게 되겠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은 나무판으로 가려주었습니다. 네네짱과 잘 어울리는 벚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윗부분에 장치를 움직일 전기 회로를 설치해 줄 겁니다.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탈부착 가능하도록 맥세이프 디스크를 붙여줍니다. 이제 장치와 연결만 하면 끝이네요. 토끼 인형 펜은 요리 완성입니다. 스트레스 풀리는 피규어가 있다면 이런 걸까요? 여기 있는 유리 발작 버튼을 누르면 피규어가 작동합니다. 투박하지만 정확히 작동하는 장치는 나름 느낌 있어 보입니다. 단단히 환한 유리가 정확히 똑같은 곳을 때리고 토끼는 묵묵히 맞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나는 일 있으시면 유리 발작 버튼을 눌러보세요. 여러분들도 버튼을 눌러볼 수 있게 사나고 워크룸에 유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3D펜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